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제가 원래 작업실에서 또 틀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제 얘기라고 봐도 거의 제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공지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해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알고 계실 텐데, 미술 독서 모임 1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3분이 모여주셔서 같이 이제 첫 회의 만남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나마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모임이고 미술 독서 모임이다 해서 뭔가 모여서 그냥 책에 대한 어떤 그냥 얘기 나누고 그냥 끝나고 이제 이런 성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굳이 얘기하자면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그곳에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은,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은 이제 책을 좀, 미술을 하지만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싶지만 그래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생기더라고. 자기가 알아서 책도 이렇게 찾아서 보고 공부도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거기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진 않을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정규 한예종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규 수업을 또 따로 하고 있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더 잘 능력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에 관심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상황은 창작자로서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교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습인 거잖아요. 학습.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떤 그런 거를 목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하면은 그에 대한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근데 그 결과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특히 미대 입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과정과 좋은 시간을 보냈더라도 그 해에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학생 기준으로 이제 학생을 넘어선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사람이 시야가 좀 더 넓어지지만,
이제 학생의 신분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학생의 시야밖에 가지지 못하게 되거든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의 시야까지 혹은 작가 수준의 그 학생의 시야를 넘어서는 시야까지 가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았을 때 그러한 이제 넓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뭐 선생의 시야 정도까지 된다면 그냥 뭐 쉽게 해결을 하겠죠. 시험장 가서도. 근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수업하는 학생들한테도 뭐 간혹 가다가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는 선생님이 한예종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 친다고 100% 붙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잘하는 사람이다 해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대 입시라는 게 성격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걸 떠나서 교육과 그다음에 학습과 내가 조금 지금 상태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지는 또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유의미한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그간 공부하고 그간 학습했던 방식이 잘못됐을까?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성과가 날까? 저도 또 선생님과 동시에 학생이니까. 이게 사람은 평생 학생이에요.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학생이 아닌 게 아니라 평생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관련 책을 또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인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막 이래서 이미 뭐 유명한 저서래요, 학습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미 권위를 뭐 인정을 받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관련 책들을 좀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좀 증명이 된 그런 유의미한 학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유도를 했을 때 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거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들을 제가 수업에 또 적용을 하겠죠. 제가 하는 수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수업을 하면서도 그 수업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하여간 공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시생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입시에서의 실기가 좀 부족하다. 근데 그 부족한 게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뭐 재현 능력 아니면 손 스킬적인 부분에서 부족한지, 아니면 발상하는 거 자체가 좀 잘 안 되는지, 문제 해석, 글을 읽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게 안 되는지, 시험 현장에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마다.
그거를 좀 더 나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방안과 조치들을 창안을 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열심히 메꾸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저게. 그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저와 함께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결과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결과가 안 좋은 친구들이 더 많죠. 비율적으로 그게 당연한 거니까, 사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으면 뭐 왜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실패하고 안 된 학생들은 왜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수업에서 미스가 있었을까? 그 학생 개인한테 미스가 있었던 걸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조금 더 나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자체에 대한 연구한 서적을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물론 이제 미술과 예술 분야에 왔을 때 이 학습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냥 공부가 아니니까, 사실은 이 미술이라는 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미술에도 학습의 영역이 절반 이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경우는 뭐냐면, 이제 좀 민감한 이야기긴 한데,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페인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물론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반대의 사례도 있어요, 미술사에서. 그런 작가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의 생각은 페인팅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그리기 자체에 대해서 학습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에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림 그리기의 기본은 일단 관찰력과, 그러니까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재현하는 그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고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 그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 똑같이 그린다고 작업이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좋은 작품이라고, 좋은 작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또 나름의 이유가 있으면은 그게 또 유의미할 수도 있지만, 근데 거쳐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은. 왜냐면 그 관찰해서 대상을 재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데까지 투자한 시간과 그 쌓인 감각들이 페인팅하고 작업을 자유롭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을 이루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난 작가니까, 그다음 난 창작자니까 보고 따라 그리는 거 필요 없어, 재미없어, 그리고 그건 작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멋대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뭐 좋은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관찰하고 대상을 재현하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사실 얼마든지 보고 그대로 그릴 수 있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이런 감각이 조금 아직 둔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료가 좀 바뀌었을 때 표현이 좀 잘 안 되는,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하려고 했을 때 자꾸 삐걱거리고 뭔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게 다 기본기에서의 약간의 미진함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도 관찰을 요하는 작업을 일부러 하기도 하고, 스스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의 차원이죠. 작품을 만든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손 감각을 지속적으로 예민하게 유지하고 조금 더 예민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 근데 그 정말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 훈련의 과정은 항상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학습하고 훈련해서 이것이 내 손에 장착되게끔 만드는 데까지의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스포츠, 그 다음에 음악도 그렇잖아요. 그 연습과 훈련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서 암기해가지고 얘가 그냥 자유자재로 내가 원할 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음악과 스포츠는 바탕에 깔고 있잖아요. 그거를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드리블을 못해, 공을 트래핑을 못한다, 그 공이 이렇게 높이서 롱패스로 날라오는 공을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축구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축구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뛰는데 뭐 한 5초 뛰는데 지쳐, 그러면 축구를 할 수 없죠. 아니면 그 누구냐, 한예종 피아노 치는 그 친구, 이문찬 유명하잖아요. 그 이문찬 그 피아니스트가 예를 들어서 안 보고 어디를 딱 쳤을 때 그게 도레미파솔라시 중에 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지 않았으면, 그 개 이름을 보자마자 저 개 이름이 뭔지 인지할 정도로 암기하고 학습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연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창작과 자유로운 뭐 표현은 탄탄한 기본기와 암기와 학습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페인팅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한 기본기가 너무 부실하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나는 추상화 뭐 해가지고 이제 스트로크 단위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혹은 이제 구상을 하는 친구들도 뭐 아예 뭐 기본기가 없어. 그러니까 관찰력 자체가 없어. 그러면 뭘 그리든지 간에 허술해 보여요. 이게 작품이 아니라 그냥 한 것처럼 보인다고. 이제 이게 이 얘기를 보고서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어떤 뒷얘기들이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전 어차피 학교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어요.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제 기준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예종 준비할 때도 봐봐요.
내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라는 한국에서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미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술 그리기에 대한 기본기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그냥 뭐 난 작가 정체성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나의 느낌대로 아니면 뭐 뭐 어? 감정 표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본기부터 철저히 학습하고 암기하고 훈련해서 몸에 배게 만든 다음에 문제풀이를 훈련해야 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 작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 자체와 미술 언어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근데 한예종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뭐 한 6개월 남겨놓고 찾아온다던가 아니면 뭐 고작 1년 한예종 이제 처음 시험 보는데 뭐 제대로 준비해 본 적도 없는데 배워본 적도 없고 뭐 딱히 해본 적도 없는데 뭐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래가지고 와서 하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면 운이 좋은 거고 90% 이상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종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저희 학교에 있는 어떤 그 동료 중에 하나가 뭘 준비할 게 있어. 예종 준비할 것도 없어. 알아야 될 것도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기만이에요. 그거는 한예종 자기가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왔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만이라고요. 할 게 많죠.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공부할 것도 많고 훈련할 것도 많아요. 2, 3년 최소 잡아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2, 3년 최소가 2, 3년이라는 거야. 1년 만에 뭐 어떻게 비벼서 해보겠다. 꿈을 꾸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늘 뭐 블로그나 아니면 영상에서도 얘기하는 게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고1 정도서부터 아니면 고2서부터 하더라도 뭐 그래도 2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딸랑 1년 준비해서 그래도 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학생들, 예고 학생들은 가능해요. 이미 그런 훈련이 다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좀 재현할 수 있고 그리고 관찰해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텍스트 훈련과 문제풀이 훈련 뭐 이런 거 하면 되니까 실전 훈련 하면서 그 친구들은 조금 빠듯할 수는 있어도 학생 개개인 차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대체적인 일반고 혹은 저처럼 검정고시 출신이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해서 뒤늦게 미술을 작업을 해보고 싶고 미술가가 되고 싶어서 예종을 가려고 하는 분들은 1년 갖고 안 된다고요. 1년 갖고 된다고 하죠. 미술학원에서 된다고 하죠. 그래야 수강료 내고 다니니까 안 된다고요. 1년 가지고 2, 3년 해야 돼요. 아니 당장 내가 그리고 싶은 뭐 예를 들어 사람을 그릴 거야. 근데 뭐 사람을 제대로 그리지도 못하고 어떤 사물을 그릴 거야 하는데 뭘 그릴까? 책을 그릴 거야 하는데 책을 뭐 투시에 맞춰서 바닥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려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고 텍스트 이해하는 능력 기르는 것도 한참 걸리는데 제가 시켜본 결과 제가 몇 년간 수업을 해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은 안 되더라고. 1년은 안 되더라고요. 1년만 해가지고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그 기초 실기력이 되어 있는 상태는 만화를 그리고 일러스트를 뭐 그려가지고 뭐 그거를 이렇게 캐리커처처럼 그리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로잉과 소묘, 전통적인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드로잉과 소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뒷받침이 되어 있고 1년을 준비했을 때 한예종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최대한 얘를 빨리 어떻게 메꾸고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나서 이제 문제 해석과 시험 실전 문제 풀이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키우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학습이거든요. 학습.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새로운 정보를 내가 듣고 그걸 공부하고 얘를 머릿속에 넣어서 내 나름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 이게 전체가 다 학습이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이제 교육이고 스스로 교육할 수도 있고. 어쨌든 교육과 학습이란 테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 학습이라는 테마 자체를 조금 이렇게 연구한 책을 요즘에 보고 있어요. 옛날부터 사실 많이 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입시를 목적으로 제가 하고 있을 때 봤던 거고, 지금은 뭐냐면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와, 그다음에 저 스스로 이제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좀 더 머릿속에 잘 남게 학습이 잘 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독서 모임에 모여주신 분들과 함께 이제 시도해보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활동들. 공교롭게도 독서 모임에 모여주신 분들이 또 한예종 조형예술과 를 희망하셨던 분들이기도 해서, 또 그래서 뭐 관련 얘기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얘기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영상 찍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흥분해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기분 나쁘게 들으실 분은 없겠죠. 다 학생분들이 듣는 거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렇게 쏟아내듯이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미술이라고 해서, 창작 예술이라고 해서 뭐 그냥 나의 개성, 그다음 나의 뭐 정체성, 혹은 나의 뭐 느낌, 감각, 뭐 이런 걸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대충 쇼부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성과 이런 관념이 낭만주의 때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책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천재 개념, 그다음에 뭐 그냥 타고나게 뭔가를 이렇게 잘 하게 하는 천재, 혹은 뭐 개성, 이런 개념들.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철진한 관념이에요, 사실. 근데 여전히 이제 일반 미술에 속하지 않은 다른 분들 사이에서는 그 개념이 여전히 지배적으로 작동하죠. 그 관념이, 천재라는 관념. 그다음에 뭔가 개성, 뭐 이런 거. 개성이 이젠 돈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광고를 한번 잘 보세요. 아디다스나 뭐 아이폰이나
아니면 나이키나 뭐 이런 데 광고 보면은 뭐 너의 개성을 뭐 입어봐, 아니면 너의 개성을 뭐 너의 손목에 뭐 차봐, 아니면 손에 쥐어봐, 막 이런 식으로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 개성을 살리려면 돈 내고 이거 사, 이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개성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게 되냐? 개성을 중요시하니까 사람들이. 개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개성 있는 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나도 개성 있는 유니크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거 다 환상인데. 개성은 겉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빨간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개성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피어싱을 하고 뭐 머리를 파란색으로 물들인다고 해서 개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서클 렌즈를 낀다고 개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개성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게 개성이에요. 개성을 뭔가 이제 내 밖으로 걸치는 걸로 개성을 뭐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20대 초반 이럴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보면 되게 유치해 보여요. 그런 거는 어디서 개성을 느끼게 되냐면, 그냥 저 사람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 뭐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하는 행동이나 뭐 말이나 이런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바이브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개성이 있다고 하지. 막 무슨 뭐 나이키 옷 입고 아디다스 옷 입고 그 뭐지, 신발 비싼 거 그거 좀 이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 신발, 그게 발렌시아가인가, 아래 하얀색 있는, 뭐 신발이 예쁘긴 한데 어쨌든 발렌시아가 신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개성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쁜 옷 입고 있다고 내가 개성 있어 보인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건 유행 지나면 또 날아가고, 뭐 내가 좀 신고 다니면서 좀 헐면은 어 낡아가면은 뭐 그렇잖아요. 버려야 되고. 여러분들, 나의 개성을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개성으로 만드세요. 학생분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제 얘기 뭐 학습에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뭐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시도해보고 있다, 계획이다,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기본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본기라 함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예종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보고 관찰해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 내가 잘 안 돼, 아니면 내가 좀 뭐 둔해, 아니면 명암 관계를 몰라, 형태를 잘 못 떠, 형태력이 약해, 뭐 구성을 잘 못해, 구도를 잘 못 잡아, 그럼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걸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점수로 따지면 한 7, 80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잡아놓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완전 기본 중에 기본. 그냥 숨 쉬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숨 쉬는 거의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근데 생각 외로 예종 문제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그래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예고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저 역시도 예고를 나오지 않고 검정고시 출신이지만 예고 학생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워낙 오래 그렸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그리는, 구상적인 걸 그리는 데 있어서는 뭐 딱히 제약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된다. 학생분들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이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뭔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대본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까먹었는데 어쨌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본기 그 얘기였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요즘에 학생분들 수업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겸 해가지고, 원래는 첫 번째 그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독서 모임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얘기하려고 원래는 찍은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확장이 되고 또 새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가 다 갔잖아요. 12월 이제 거의 말이고 이제 올해가 다 가는 상황에서 빨리 예종 입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 빨리 준비하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시리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리에 빠지는 거는 하루면 돼요. 하루면 그냥 하루만 좀 슬퍼하시고 다시 준비할 거면 빨리 하시고, 아니면 빠르게 포기를 하시고, 포기가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게 시작을 한다, 다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준비 생각하는 학생이 뭐 한 3월, 4월 정도서부터 올게요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수강료 뭐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뭘 모르겠어요, 그 친구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이 감각을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미술 감각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래야 최대의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이거를 뭐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뭐 한 6, 7개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쇼부를 보려고 하면은 결과가 당연히 안 나오지. 양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거 지금 저랑 수업 같이 하고 있는 그 친구도, 이 친구 이거 제가 한번 수업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자꾸 빠져가지고 수업을 자꾸 이렇게 빼먹는 일이 조금 있어서, 성실하게 무언가를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상위 10%에 들어요. 무조건.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거를 정말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해. 예를 들어 그럼 거기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성과를 이룬다고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막 머리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을 거니까 또 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하겠죠. 그럼 된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수업 시간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수업 듣고,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고, 작업할 시간에 작업하고, 이게 어려워요, 되게. 잘 시간에 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을 시간에 밥 먹고, 이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자기 나름대로 잘 운용하면서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은 상위 10%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이 유튜브를 아마도 안 볼 거니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아셔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한 1, 2년 전부터 캘리그라피를 시작을 하셔서, 근데 원래 미술을 계속 하셨고 미술 학원에서 선생님도 하셨고 하시던 분이니까, 디자인과 홍대 디자인과 나오셨는데, 그래서 뭐 이미 뭐 필력이라든지 어떤 손 감각은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캘리그래피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붓글씨 쓰는. 근데 지금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상금으로 돈을 막 버시는데, 모르겠어요. 그 공모전을 얼마나 많이 내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만 하면 상 받았대. 그래서 뭐 우수상, 뭐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2등상, 상등, 3등상 뭐 거의 매번 받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상장이랑 그 상금 수여하러 이제 지방 내려가시고 막 이러거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진짜 맨날 써요, 붓글씨를. 앉아가지고 붓글씨를 무슨 선비처럼 하면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하다. 저렇게 하면은 뭐 꼭대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상위 10%까지는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저의 부모님들을 되게 객관적으로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봐줘요, 나이가 먹어가면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건데, 또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기민하진 못하시거든요. 엄청 예민하게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소위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덜 하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그 꾸준함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절반 이상은 가니까. 절반 이상은 가니까 그렇게 하면. 입시에 무조건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좀 무식하고 멍청하더라도 꾸준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입시에서 대체로 성공적이에요. 영리하고 똑똑한데 뭔가 뒷심이 없어, 아니면 꾸준하지를 못해, 끈기가 없다, 그러면 입시에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입시에서 자꾸 실패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약간 그런 거였어요. 조금 재수 없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입시 미술하고 뭐 이럴 때 재능충, 뭐 약간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저는. 근데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남들 뭐 한 5시간, 6시간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뭐 그냥 한 30분, 10분, 30분 정도 이렇게 쓱쓱 이렇게 해보면 그냥 되는 뭐. 그래서 뭐가 안 그려지고 안 그려져서 괴로워하는 걸 이해를 못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살아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걸로만 성과를 만들어내긴 어렵더라고.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뭔가 장기간에 뭔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축적하고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런 태도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유리하더라. 요즘 세상이. 요즘 세상이 아니고 원래 세상이. 근데 그건 이제 근대적인 뭔가 부지런한 일꾼 개념의 인간상인데 뭐 요즘 세상은 또 달라졌다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여러 책들에서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입시라는 거는 그렇다고요. 입시라는 거는. 그래서 한번 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학생분들한테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고깝게 듣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또 제가 해야 되는 거를 열심히 해야겠죠. 네, 어쨌든 오늘은 뭐 영상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뭐 예종 입시다 아니면 독서 모임 미술 독서 모임 수강하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저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 결정을 하시면 되니까 뭐 연락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혼자 준비하고 이제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잘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